다 오셨죠? 예, 오늘은 그 5.4 전당대회에서 출범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지난번에 있었던 사실 출범을 위한 최고위원회 이후로 두 번째 최고위원회를 오늘 망원시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켜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그동안도 시대적 화두였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망원시장에서 시장 상인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최고위원회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한길 대표께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망원 월드컵 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을 빌려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가운데 진통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제가 당대표로 나서면서 앞장세웠던 가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균등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가하는 경제적 폭력과 인격 모욕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는 정상적인 갑을 관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갑을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이런 때에 어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일부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마디로 을을 위한 정당입니다. 을을 보호하고 을을 살리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5월은 6월 국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을들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기간이 5월이기를 바랍니다. 6월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을들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미정상회담 끝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 정상회담을 통해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늘 중으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은 이미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 간의 평화를 회복하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답습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님 말씀. 일단 안보가 중요하고 남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금방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요.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나 현재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 긴장과 위기의 해소에 대해서 충분한 강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 5월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입니다. 네, 일단은 동맹은 충분히 강조가 된 것 같은데 긴장과 위기 해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량과 질의 멘트가 좀 없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정에 싹을 보는 회담이어야 된다는 기대에서 좀 어긋나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대화 의지를 구색이나 형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게도 저희들이 똑같이 촉구합니다. MB의 실패를 우리가 충분히 봤는데 이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권이든지 특히 박근혜 정권은 당장의 인기 때문에 지지 세력만 두고 가서는 곤란합니다. 당장의 인기를 즐기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 강조해 드리고요.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외교와 통일정책을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여기 망원동 시장에 나와 있는 것도 남양유업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황제주입니다. 그 황제주가 된 이유는 무차입 경영과 그에 따른 탄탄한 재무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가맹점의 고혈, 이것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이렇게 황제주로 오랫동안 등극을 해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정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민연금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말 현재로 남양유업 지분의 5.02%로 늘려놨거든요. 국민연금이 공적기관이라면 이 공기금의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출자가 맞지 않다 그러면 지분 검토해서 철회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생활 속의 정의, 생활정의가 거리와 골목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일선기관, 경찰을 비롯한 일선기관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과 원세훈 압수수색은 이미 했고요. 원세훈 구속이라는 지금 방향을 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시적인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압수수색과 원세훈 구속이라는 쇼를 함으로써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본질을 그려서는 안 되고요. 정치 개입이라고 얘기하면서 선거에 즈음한 것 정치 개입은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쇼의 가시적 이벤트에 그친다 그러면은 검찰의 진로와 검찰의 미래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윗선과 바깥선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이상. 예,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의총에서 말씀할 때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에 숨을 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민주당이 비록 더디게 느리게 가지만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뒤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고 계신다는 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님 이하 이 지도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그런 행보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실천 의지를 오늘 이곳 시장에서 재래상인, 전통상인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그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 민주당에서 의미 있게 받아주는 한 복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간철을 시켜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확장성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역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 주시고 또 실천해 주신 한반도의 평화 공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40일의 어버이날입니다. 본인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1973년 어버이날로 토일된 이후에 여전히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사신 어르신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버이들은 안부 전화로 의료나 받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나 내심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날 놀고 어버이날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 과연 동방 예의지국인가 하는 의심이 아주 듭니다. 어버이날 공휴 지정은 단지 노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현실에서 우리 부모, 어르신들을 생각하자는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어버이날 공휴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북한의 통신선 차단 이후에 개성공단 중산 사태가 7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도발이었던 한반도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통신선 재개, 임금 미수금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이 변수를 구성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발 대북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정의 상징입니다. 123개 업체의 임직원들 또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개성공단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것을 기원하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실질적인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렇게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총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약속을 국민께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갑만을 위한 사회입니다. 이 갑은 대기업이 되고 을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그리고 국민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을의 관계로 전락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서름,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지역의 풀뿌리 골목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재벌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고 의무휴업제도와 함께 품목 제한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난 4월 8일 대형마트 SSM 특정 품목 판매 제한 공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 상인만
145개 점포 500명에 이르는 이곳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현재 홈플러스 합정점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을 거부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중소상공인의 이러한 현실을 포함해서 최근 남양 유업 납품 강요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대기업의 횡포가 매우 극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정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현장조사 진행이 필요하고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경영자와 회사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용이한 사법적 심판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슈퍼갑들의 불공정 행위와 고압적 태도 근절을 위해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야 협의체가 합의한 민생 경제민주화 법안 83개 법안이 있고, 그리고 가배 횡포 근절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국회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갑의 횡포로부터 의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의 의를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반드시 이 문제의 해결을 민주당의 전면적 문제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이상입니다.